이정후를 얕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애리조나가 겪은 일인데요. 고의 사고까지 던져가면서 이정후를 만만하게 여겼던 애리조나는 이정후가 휘두른 분노의 배트에 맞은 타구가 펜스를 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전부 일어나서 이정후를 외칠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주자 2명의 이정후까지 호민하며 애리조나는 3점을 헌납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가 부진에 빠지며 이정후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 그러나 오늘 이정후는 어지간한 장타도 아니고 3런 홈런의 멀티히트까지 기록하며 부활한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잠시나마 이정후를 의심했던 팬들도 환호를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이번 홈런 이정후가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홈장 오라클 파크에서의 첫 홈런이었습니다. 또 한 걸음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홈 9장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의 경기 이정후 4번중 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타선의 핵심 해결사 역할인 4번 타자로 나선 것인데요. 굵직한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그러한 기대감에 화답했습니다. 이정후는 8회 말 승부를 결정짓는 5월 3점 홈런을 포함해 5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6경기 만의 시즌 어허 홈런이면서 시즌 11번째 멀티히트였죠. 이정후의 홈런은 바로 앞타자를 고의사우로 걸은 직후에 터진 것이라 더 통쾌했습니다. 이걸로 타율도 2할 8호리에서 2할 8푼 8리로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홈런과 크리스티안 코스의 말로 홈런을 앞세워 애리조나의 10대 6으로 승리해 4연패 늪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 로비 레이는 1회 초 시작하자마자 3점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했습니다. 1회 말 2사 1호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선발 브랜드 파트와 마주섰죠. 파트는 체인지어,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까다로운 우한 투수인데 이정후는 8구째까지 가는 실랑이 끝에 151.4km 가운데 높은 포심 패스트볼을 때렸지만 아쉽게 2루수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2회 말 1사만루에서 9번 타자 코스가 자신의 메이저 리그 첫 홈런을 그랜드슬램으로 장식하며 단숨에 4대3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정후는 3회 말 선두 타자로 타석에 섰습니다. 볼카운트 노볼1 스트라이크에서 2구째 파트의 138.7km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을 걷어올려 중견수 앞에 깨끗한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3경기 연속 안타로 최근 좀 움츠어들었던 타격감이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속 안타가 터지지 않아 득점에 실패한 이정후는 5회 말 다시 선두 타자로 나섰습니다. 이정후는 애리조나의 바뀐 투수 후원 모리오의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을 4개 연속 커트해내면서 승부욕을 보였지만 5구째 147.7km 체인지업에 결국 파울팁 아웃됐습니다. 팀은 이기고 있었지만 이정후의 경기는 잘 풀릴 듯 말 듯 답답한 상황이었죠. 이 와중 샌프란시스코는 6번 1, 2 아다메스가 시즌 어허 좌중월 2점 홈런을 터뜨리며 6대3으로 달아났습니다. 6회 말 잘 맞은 타구를 날렸지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7대4로 앞선 상황 8회 말 2사 1루에서 5번째 타석에 섰습니다. 그라운드에 올라서는 이정후의 뒷모습은 조금 짜증난 듯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게 애리조나가 앞순서인 3번 타자 라모스한테 고의 사고를 던져 출루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수가 라모스보다는 이정후를 상대하는 것이 더 만만하니 출루를 내주는 대신에 이정후를 아웃시키겠다는 뜻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이정후가 최근 몇 경기에서 타격감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1안타를 제외하면 영 안 풀리던 것도 사실이었던지라 애리조나 입장에서니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점은 이정후가 지난 경기부터 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4번 타자를 맡으면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상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한 성깔 하는 한국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리조나 투수는 저완조 만티플리. 사고조에 들어온 130km의 몸쪽 낮은 커브 이정후는 이걸 곧바로 받아 넘겼습니다. 장타를 직감할 수 있는 강력한 컨택트. 타구 속도 162.9km.
미친 듯이 날아간 공은 기어의 오라클 파크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1루와 2루를 채워놓고도 하필이면 이정후한테 승부를 건 애리조나는이 홈런으로 3점을 고스란히 헌납하는 골이 됐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이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애리조나는 10대 6의 스코어로 샌프란시스코에 패배했습니다. 사실 이정후는 바로 직전 경기에서의 성적으로 인해 꽤나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와의 지난 경기에서 투아웃 상황에서 번트를 대는 위험한 도박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행동은 성공을 했어도 논란은 됐었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순간 이닝을 내주는 것이 되니까요. 실제로도 이정후의 번트 도박은 실패로 끝났고 현재에서 적잖은 비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데에는 이정후 스스로의 조바심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초 3할 타율을 찍으며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았지만 5월 들어서는 점차 부진해졌습니다. 시즌 타율은 2할 8푼 8리까지 떨어졌고 5월 한정으로는 한 알이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타격감이 오르내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정후의 타율이 떨어지자 팀의 성적이 같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와의 지난 경기까지 해서 샌프란시스코는 4연패를 기록 중이었죠.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우선 이정후라는 타자를 MLB가 점차 분석해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MLB의 심판들의 판정 경향과 이정후의 스타일이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야구 무대인 MLB다 보니 새로 나타난 선수에 대한 분석은 질리도록 해왔을 것입니다. 이정후가 잘해내고는 있다지만 MLB와 야구의 역사에 남을 만한 타격 능력까지는 아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MLB의 노련한 선수와 감독들은 잠깐 두각을 보이던 신인을 분석해서 공략하는 일쯤 질리도록 해왔습니다. 이정후 역시 초반 보여주던 특이한 타격 스타일로 성적을 낼 수 있었지만 다른 팀들이 그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공략이 됐고 그래서 타율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정후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대에서 극복해야만 하는 또 다른 시련이 될 겁니다. 이미 분석당한 스타일을 넘어서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기술을 몸에 익히고 다시금 저들한테 숙제를 내는 것이 인류 선수가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여준 시원한 스리런은 이정후가 더 강한 선수로 한 발을 내딛는 타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몸담았던 KBO와는 다른 MLB의 판정 역시 이정후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정후는 유독 오심 이슈에 자주 얽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이런 일이 또 생겼죠. 2사 1루 상황에서 이정후는 애리조나 두 번째 투수 제일런 빅스가 던진 초구 높은 공을 흘려보냈지만 구심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했습니다. 이정후는 이 판정의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죠. 심지어 홈페이지 문자 중계인 게임데이에서도 처음엔 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스트라이크로 수정된 상황이고요. 한참 존 밖으로 벗어나는 공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요. 타격 시 자신만의 확실한 존을 정립하는 스타일인 이정후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실제 이정후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존에 대한 문제로 타격 폼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타격 코치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나왔고요. 자동 ABS가 있는 KBO와 심판의 판정을 전부 맡기는 MLB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라고 여겨지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적응해 나가야 할 일로 보입니다. 이러한 높은 벽들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이정후는 팀에서 상당한 신용을 얻고 있습니다. 이정후가 자기 자신을 극복할 때까지 기다려줄 만큼 그를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부터 이정후는 4번 타자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가 공격진 에이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경기에서는 그 중압감에 뭐라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플레이를 했지만 여기서 비롯된 우려는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정후가 다시 가동시킨 장타 공장은 그가 또 하나의 벽을 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벽이죠. 이정후는 좌타자라는 타격 스타일상 타구가 우측으로 뻗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정후의 팀 샌프란시스코는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 자체가 좌타자한테는 지옥과도 같은 구조를 하고 있죠.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데다 해안선 형태에 맞춰 경기장 형태가 비대칭적이고 펜스가 엄청나게 높고 해품까지 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른쪽 펜스가 더 멀리 있는 어처구니 없는 구조라 이정후가 손장타만 골라서 안 넘겨주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실제로 이정후의 장타 몇 개는 오라클 파크만 아니었으면 홈런이 되었을 기록을 세웠으나 부장 차이로 인해서 꼭 2루타에 그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파크도 홈팀 에이스한테만 불리한 홈 구장의 악명을 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이정후가 오라클 파크의 오른쪽 담장을 공략하는 홈런을 쏘고야 말았습니다. 다소 불합이야기하기까지 한 시련이었지만 기어에 극복해낸 것입니다. 이걸로 이정후는 자신을 믿고 4번 타자의 중책을 맡긴 팀한테도 성적으로서 화답할 수 있었는데요. 이 페이스대로라면 남은 시즌 동안에도 샌프란시스코는 꾸준히 이정후가 활약하도록 등을 밀어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활약을 이정후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